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한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작입니다. 챕터 13장 인플레이션과 실업 그리고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약간 이거 우리가 잡아야 할 해결해야 될 어떤 토끼, 잡아야 될 토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토끼가 뭐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실업자라고 하죠. 그 상태를 실업 상태고요. 그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밑에 분모가 중요합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 수가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 인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활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마리 토끼를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걸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 여기 수평축은요 실업률 해가지고 이렇게 U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이 두 개요 그래프를 쫙 그려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필립스 곡선 비슷하게 그렸는데, 원래 최초의 필립스 곡선은요 영국의 경제학자 뉴질랜드 태생인데요 필립스라는 학자가 이제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좀 뭔가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 실업률하고 어떤 거를 이제 관심사로 보게 되냐면 명목임금 상승률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본 거야.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이니까 명목임금 상승률 이렇게요. 자, 명목임금 상승률은요 임금이 얼마나 이렇게 됐니 라는 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임금이 얼마나 올라갔니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은 사실 물가 상승률인데 필립스가 있었던 당시만 해도요 전국적인 규모의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명목임금 같은 데이터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목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명목임금 상승률을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을 이렇게 놨더니 이 관계가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를 이렇게 보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고 이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스 커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뒤에 필립스와 펠프스, 뭐 프리드만 펠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학장들이 이거를 확대시켜가지고요. 명목임금 상승률이요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P분의 델타 P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파이라는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쫙 그림을 그려서 나타낸 걸 필립스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을 해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실업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물가 상승률이고요. 이게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실업률인데 N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연 실업률이다 라고 하면요 이게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의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알파가 이제 약간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요 U와 UN 이렇게 나와 있어요. U와 UN 이렇게요. 자, 그러면 U와 UN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같아질 때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빵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U가 UN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업률이 만약에 4%인데요. 지금의 실업률이 3%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완전 고용을 상회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14시간을 공부하는 게 14시간 공부하는 게 완전 열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상시에 그냥 요 정도로 14시간으로 그냥 쭉 공부하는 게 완전 열공하는 건데, 아니 내일 시험이야. 그래서 벼락치기해서 14시간 이상을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뭐 16시간 할 수도 있고 밤새워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신 이제 문제가 뭐야? 그 다음날 몸이 맞아요. 과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열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잠을 더 오랫동안 그 다음에 또 자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칠판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 파이와 알파가 이거 정리할게요. 알파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u 더하기 알파의 un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칠판에 그림을 그려요. 여기가 실업률, 여기가 파이 물가 상승률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울기. 그렇죠. 얘가 바로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알파와 un 이렇게 돼 있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우와 향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로 그리시면 돼요. 뭐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거랑 똑같은 거죠. 뭐 간단한 거죠.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간의 격차. 이게 다시요. 여기 보시면 요거 의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인플레이션이 요거 실제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간의 격차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반응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게 바로 이게 필립스 곡선. 이게 연도별로 점을 찍어 보니까 대략 뭐 이렇게 각각에 있는 거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필립스 곡선이 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필립스 곡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AS 곡선하고 필립스 곡선은요, 자,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똑같은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펜 해가지고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경제가 여기다 한번 살짝 한번 보고 다시 옵시다. 그러면 경제가 만약에 침체되어 있다고 할게요. 경제가 침체됐어요. 침체된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실업률은 높아요. 그쵸? 실업자들이 많은 거야. 국민소득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률은 떨어져요. 이렇게.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요, 실업률은 떨어지고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낮다.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관계로 나타내게 되는 게 AS 곡선에다 표현할게요. 엄밀하게는 여기도 이제 물가 상승률로 표현을 하게 돼요. Y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 상황은 어떻게 돼? Y가 낮고 파이가 낮은 여기가 이제 약간 침체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침체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거를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본다고 할게요. 그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여기다 표현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실업률, 물가 상승률 이렇게 해요. 자, 경기 침체된 상태는 어떻게 돼? 실업률이 높은 상태니까 이쪽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낮으니까 이쪽에서 여기가 바로 경제가 침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경제가 과열된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과열되면 이게 반대야.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Y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Y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반대로 보면은 이게 Y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태니까 여기가 바로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열된 상태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두 개 연결한 이렇게 된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AS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거 보시면 이거는 필립스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립스 곡선, AS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그림이 있어요.
A가 여기 상태가 있어요. A 여기가 상태가 있어요. A가 이렇게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B가 이렇게 상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A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고요.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A 상태에서 만약에 B 상태로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준다라는 것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은요, 우상향하는 AS 곡선과 표리관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직축에 나와 있는 거를 원래 물가 상승률인데 이것도 동태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원래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니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P라고 이렇게 쓰죠. 얘랑 얘는 같은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실업률이고 얘는 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같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AS 곡선은 우상향하는 걸로 되어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의 형태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높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실업률이 낮을 때는 기울기가 급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교재를 한번 볼게요. 48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실업률의 형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실업률이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필립스 곡선. 그래서 이제 우하향은 직선일 수도 있고 약간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 있는데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실업률을 한 단위 이렇게 줄이는 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물가 상승률을 감내해야 될 게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실업률을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을 때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지만 실업률이 낮은 상태가 여기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번 나와 있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실업률이 낮은 경우는 높은 경우보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야.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낮은 경우니까 이쪽이에요. 여기 낮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을 한 단위 낮추기 위해서는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커다란 희생을 더 감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은 별로 없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정책적 함의는 뭐냐 이렇게 하면요. 우하향하는 필립스 곡선은 케인작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량적인 안정화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앞에 AS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해요. 두 개가 닮았어요. 그럼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AS 곡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AS 곡선이 수직이면 그럼 필립스 곡선도 수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만약에 AS 곡선이 수직이라면 수직인 경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Y가 있고요. P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AS가 수직이야. 이렇게. 이거 의미가 뭡니까? 이거 의미가. 아니, 이거 의미는 우리가 이제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쓰잖아요. 우리 AS, AD 곡선 그 모형에서 본 것처럼 정부가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쓰게 되면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야.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인데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자, 다시요. AS 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자,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어떻게 효과가 있다? 없다? 어떻게 됩니까? 효과 없지. 왜냐면 확장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쓰게 되면 확장적인 AD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어 이렇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AS 곡선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고요. AS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하면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가 만약에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바로 뭐냐면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에요. AD 관리 정책이
관리 정책이, 안정화 정책이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케인즈의 안정화 정책이 당위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기존의 상황에서는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처럼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했거든요. 그럼 정부의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있어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거 그림을 보시면 경기 침체가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국민소득 줄어들면서 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가 과열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경제가 과열될 땐 실업률이 낮아지고요. 국민소득은 높아지고요. 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1970년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시면 여기 실업률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하고요. 이게 언제나 물가 상승률과 같이 가거나 같이 망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마이너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이 공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케인즈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으로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은요, 여기가 Y가 되고요, 여기가 P가 돼요. 그러면 이게 AS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A에서 B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함과 동시에 경기가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보시면 케인즈 학파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흔들려 이렇게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국민소득 증가시켜야 돼. 그럼 요만큼 이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총수요를 우측으로 증가시켜야 돼요. 증가 이렇게요. 그럼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국민소득은 증가해서 여기 보시면 뭐 C라고 할게요. C점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가게 되니까 국민소득은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야?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요.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소득은 다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자, 물가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를 잡아야겠다. 그럼 총수요 자체가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D점이 되는 거야. D점 이렇게. 그럼 문제는 뭐야? 물가는 잡았는데 경기 침체는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AD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 시 그러면 물가는 하락해요. 물가는 하락해요. 근데 국민소득이 더 이렇게 떨어져서 침체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파이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총수요 관리 정책, 기존의 케인즈 학파의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박스에서는 케인즈 학파는 야, 이거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 아니냐.
그러니까 석유와 원자재 가격, 오일 쇼크 같은 게 당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공급 측면 거기서 발생한 거다.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통화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실업률 이론을 통해서 지속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야, 너 말이야 이거 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AS 곡선이 위로 올라가게 된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시요. AS 곡선이 여기 있죠. 상방으로 이동해서 발생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상방으로 이동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증가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야,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예상에 네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가 정부가 자꾸 돈을 풀고 총수요,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쓰게 되면은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게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 물가, 우리 앞에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얘가 루카스 공급 곡선 생각해도 돼요. 그럼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요거 보충 설명 좀 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루카스 공급 곡선 기억나십니까? 루카스 공급 곡선 한번 보시면은 서플라이 커브요. 서플라이 곡선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떻게 썼냐면 Y는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다 알파 P-PE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P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P로 정리하면 요거 YN이 전리 넘어가요. 그럼 Y-YN이죠. 알파로 나눠줍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요거 Y-YN에다가 요 알파로 나눠줍니다. 알파분의 1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요. PE 전리 넘어가면 PE 1, 2 이렇게 가게 된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제가 좀 크게 그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Y잖아요. 여기 P 이렇게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기울기인 거 아세요? 따라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P는 알파분의 1 Y 마이너스 알파분의 1 YN 플러스 PE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 기울기 아닙니까?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 그 다음 얘가 절편 아닙니까? 절편? 오케이.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 해볼게요. 얘가 올라간다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절편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지금 기울기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AS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PE가 상승시 절편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절편이 상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S가 상방 이동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갔다 올게요. 여기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AS, AD 곡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AS가 상방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케인 작파는 야, 비용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통화주의는 야, 비용은 뭔 비용? 야, 그 니네들이 자꾸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에 의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대가 여기 반영된 거야.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 그래서 AS가 상방 이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해결책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케인 작파는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원자재 가격이나 비용을 낮추면 오케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통화주의 학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화주의 학파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자꾸 만약에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해가지고 뭐 기대를 자꾸 부양시키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 기대 낮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요 AS가 이렇게 상방 이동했잖아요. A에서 B로 갔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함과 동시에 스태그네이션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요, 기존에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안정적인, 여기 보시면 AS 곡선, 이게 그냥 돼 있지 않고 AS 곡선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여기 보시면 통화주의 학자들은요, 자연실업률 가설에서는 이 중요한 거예요. 예상이 여기 반영되는 거예요. 예상.
기대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예상이 올라가서 기대가 반영돼서 얘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AS가 상방이동하면 이거 두 개가 같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도 역시 상방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필립스 곡선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기존의 필립스 커브는 네, 파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뭐 알파라고 쓸게요. u 마이너스 un 이러고 끝났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시켜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대 부가라는 말을 써요.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다 라고 하면 기대를 부가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u 마이너스 un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기대를 더한 거야. 기대를 파이 2를 더한 거죠. 그래서 파이 2를 이렇게 더한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를 부가했다는 게 추가했다는 거야. 첨가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필립스 곡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루카스 공곡 곡선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루카스 공곡 곡선 이게 여기 보시면 나중에요. 이건 조금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y랑 실험률과의 관계를 오쿤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변형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요게 기울기고 여기 기대가 여기 추가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요게 기대 부가 필립스 곡선이 바로 이게 뭐랑 똑같다? 앞에 보여드렸던 루카스 공곡 곡선하고요.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 전통적인 AS 곡선에다가 기대를 추가적으로 더 시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기대를 가미시키게 되면 기대 물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필립스 곡선이 상방이동하는 것처럼 AS 곡선도 상방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 펠프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가미를 시켜서요.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를 더 첨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이게 필립스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에 여기 나와 있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야? AS 곡선이 상방 이동해야 되는 건데, 그게 기존의 케인 작파처럼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측면 말고요. 기대에 반영시켜서 AS가 상방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거야.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변하게 되면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단기를 제외하고는요, 재량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부가 된 필립스 곡선이다 라고 하면은요, 우리 눈에는 여기 보시면 한번 살짝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 기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파이가 파이 2랑 같게 되면요, 이거일 때 요거 두 개가 파이와 파이가 같으니까 이게 둘 다 지워져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거에 초점 맞춰 보세요. 요 안에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됐네. 여기요, 여기요,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이와 파이 2가 같게 되면은요, 여기 부분은 제로가 돼야 돼. 그래서 u와 un이 같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되었을 때의 실업률이 바로 이게 un, 이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파이와 파이 2가 같을 때 실제 물가 상승률이 5%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5%가 되면 그때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다, 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여기 볼게요. 과소기대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과소기대하는 경우. 자, 과소기대하는 상황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가 파이 2보다 이렇게 더 물가가 5% 상승했는데 나는 2%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과소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물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5% 상승했는데 2%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과소기대를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5% 물가가 상승했어요. 얘가 2% 물가가 상승할 걸로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 3%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근데 3%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려면 U가 UM보다 뒤에 게 더 커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루카스 공급 곡선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과소기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Y는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더 커진다. 거꾸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물가 상승률이 실제 물가 상승률과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때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이 되는 것이고 완전 고용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에서 장기의 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장기의 AS 곡선이 수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어요. AS 곡선이 수직이어서 국민소득을 우리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장단기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 교재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483페이지 거기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드만 펠프스의 여기 나와 있는 자연실업률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보시면요. 자연실업률 이론 이 앞에 거랑 같은 얘기예요.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필립스 곡선이 변하는 기대가 부과된 여기 보시면 기대가 추가된 그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요. 단기에는 잠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기에는 AS가 우상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 AS는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AD0에서 AD1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에 AS 곡선은 수직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장기에는 수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변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장기에는 단기에는 A에서 B로 갈 수가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 A에서 단기에는 잠깐 B로 갈 수 있습니다. B가 되면 물가는 좀 올라가요.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근데 국민소득도 증가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정부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단기야 단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 뭐야 물가가 상승하네. 집값이 올라가요. 아 뭐야 이게 계속 오르는 추세인가? 내년에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대 물가가 상승합니다.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점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장기에는 네, C점이 바로 뭐냐면 여기로 가게 되는 거야. C점 이렇게.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봤었잖아.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AS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균형점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단기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이 상충관계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좀 약간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실업을 줄일 수 없다라는 거,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이거 누가 지지합니까 하면 케인즈학파야. 왜요? 수요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케인즈학파가 엄청나게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케인즈학파가 지지하는 이러한 정책은 장기에는요 기대 물가의 상승을 통해서 물가만 상승시킬 뿐 생산 및 고용을 증대시키지 못하고요, 실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자연 실업률 가설이다, 자연 실업률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내추럴이라는 자연 실업률 수준이 완전 고용 하에서의 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하에서의 생산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완전 고용 수준에서의 생산량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바로 뭐다? 네, 맞습니다. 자연 실업률,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의 생산률, 이거는 단기에는 역시 다시 효과가 있지만 장기에는 아무런 효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언제나 통화주의, 프리드만이 통화주의 학파 아닙니까? 통화주의 학파는 우리 단기에는 뭐 어떻게 효과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걸 주장할 때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야.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을 그래프로 설명하는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여기 보시면은 실업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필립스 곡선 다시 한번 볼게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파이는 마이너스 뭐 베타라고 할게요. u 마이너스 un 플러스 그리고 파이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루카스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다가 알파 p 마이너스 p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얘가 p와 p2가 같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같을 때 p와 p2가 이거일 때, 자, 얘가 두 개 똑같을 때는 y가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되시죠? 자, 얘와 얘가 똑같은 거예요. 얘와 얘가 같을 때, 요거 두 개 같을 때, 그때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요. 파이와 파이 2가 같을 때, 이거일 때, 네, 그때 실업률은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실업률하고 똑같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 가지고요, 여기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갔어요. 여기 물가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103 해가지고 뭐 한 3%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럼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하니까 Y1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증대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물가는 상승하면서 국민소득의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높아지니까 여기로 간 거야.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여기로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 거야. 이해 가시죠? AS 곡선 따라서 간 게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때 기대 물가가 상승한단 말이야.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E1에서 E2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지금 3% 올라갔다는 걸 깨달은 거야. 이해 가세요? 아니,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썼을 때는 가만히 그냥 물가가 100% 그냥 기준 연도에 100으로 했습니다. 근데 물가가 3% 올라가는데 3% 올라간 걸 처음엔 잘 몰랐어. 그래서 뭐야, 물가가 3%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AS 곡선이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엄밀하게 보면
엄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한 거죠. 이렇게 3% 올라간 거여서 여기가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갔어. 근데 여기서 얘가 또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갔어. 3%로 예상을 하는 거야. 기대 물가가 이렇게 3%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저기 E2에 해당하는 게 E2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경제가 과열된 거 아닙니까?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이상으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요, 총 수요가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색깔은 뭐라 할까? 노랑 합시다. 이만큼이 물가가 올라간 거잖아. 왜요? 총 수요 곡선이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 총 수요 곡선이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 이만큼 올라가서 물가가 원래는 얼마 올라갔다고? 100에서부터요? 106%, 106 해가지고 6%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3% 올라갔다, 4%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쵸. 실제로는 물가가 6%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적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해서요. 과소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지. 이해 가십니까? 과소기대. 이렇게 과소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 고용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신을 차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이제 여기 E0에서 E3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6% 올라가게 된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물가가 100에서 106%까지 6% 올라갔는데 처음에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3%, 4% 이렇게 인지를 못할 때는 완전 고용보다 훨씬 더 낮은 실업률 수준이나 완전 고용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량, 산출량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상하고 기대를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쵸? 이전 상태로 국민소득 수준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거 손으로 그리셔야 돼요. 손으로 그리시면서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이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걸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는 아니고 한 번만 해주시죠. 한 번만. 근데 이거를 극복을 못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중요해요. 중요해. 그리고 난이도가 자꾸자꾸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마다 좀 다르긴 할 텐데 너무 레벨 낮게 보지 마세요. 너무 낮게 해가지고 필립스 곡선은 단기에 어떤 형태인가 우하양 이 레벨로는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정도는 다 맞춥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 그래서 잘 보시고 장기에는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 장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대 물가가 똑같아지는 거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다도 써놓으시면 되겠죠? P와 PE가 같아지는 상태다. 역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 잘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할 때 실제 물가는 3% 올랐는데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그냥 빵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착각하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그 결과 고용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해요. 와, 일을 하자 하고 사실 좋아진 것도 아닌데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장기에는요 깨달은 거야. 뭐야 물가가 3%로 올라갔네 하고 노동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거 중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기대 물가가 여기 있는 것처럼 상승하게 되면 기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PE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럼 장기에는 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랑 같아지게 돼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점차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살짝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원래 우리가 시험 보는 그냥 공기업 시험에서는 아직 좀 과해요. 과하긴 한데 그 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사나 간평사나 아니면 이제 보험계리사에서 더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까지도 이 정도까지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공기업에서도 조금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여기서는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고 뒤에 좀 어떻게 좀 상황 봐서 객관식 때나 아니면 특강 때 조금 어떻게 좀 더 해볼게요. 자,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비슷한 그런 건데요. 현재 시점에서 수립된 최선의 정책이
미래가 됐잖아요. 더 이상 최선이 아니다라는 게 동태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거,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그게 최선이 아니네. 뭐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민간이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변형해도요, 민간 경제 주체들이 다 그거를 예상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효과가 없고요. 괜히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해서 사회적 후생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보론에 넣어놓긴 했거든요. 보론에 넣어놓긴 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화폐금융정책의 정책 비일관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거에다가 오콘의 법칙을 합치면 루카스의 공급 곡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필립스 곡선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게 루카스 공급 곡선 우리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근데 루카스 공급 곡선은 이제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했잖아. Y는 아이고 이거 좀 펜으로 쓸까요? Y는 요거 완전 고용 산출 수준에다가 뭐 알파 P-P2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P-P2를요, 우리가 요거를 오콘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 P와 P 대신요 파이로 그냥 우리가 해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사회 후생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가능한 한 실업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도 낮추고요, 국민소득은 높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소셜 웰페어라고 할게요. 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똑같은 거예요. 실업률과 요거 국민소득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국민소득은 높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실업은 낮을수록 효용이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얘네 둘은 같은 얘기다라는 거 아시겠죠? X축, Y축으로 그냥 바뀌는 거고요.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높을수록 효용이 떨어져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파이 보이시죠? 파이. 요 알파나 이런 개수는 그냥 무시하세요. 파이가 보면 제곱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2분의 1 이제 미분하면 없애려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후생을 떨어뜨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완전 고용 산출량 말고 이거 Y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Y가 증가하면 후생이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네. 그 정도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고 싶은 그 부분을 잘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Y, 여기 보시면 파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요, 위에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정부가 지금 화폐금융 정책을 실시하는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목적을 하는 변수를 하나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Y뿐만 아니라 파이까지 다 얘기하기는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요 앞을 요걸로 이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생이 어떻게 돼요? 파이로 보면 모양이 이렇게 U자 형태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제곱이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그래서 언제 이게 효용이 극대됩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좀 맡길게요. 아셨죠? 더 들어가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파이가 파이 2랑 똑같아요. 그래서 0으로 똑같으면 후생 자체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빵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기대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요 식 있잖아요. 파이 2가 고정되어 있어. 그럼 요거를 어떻게 돼? 요거를 지금 파이로 미분해 가지고 효용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로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미분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빵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대문자 사회 후생 이렇게요. 그래서 나타내는 값이 요거야.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극대가 되고 요걸 대입하게 되면 요때 요걸로 후생이 이제 극대되는 그때 후생값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가 고정돼 있을 때는 뒤통수를 팍 치면 효과가 있어요. 후생이 증가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알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 2가 요걸로 해서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 그럼 이거를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더 집어넣게 되면 집어넣었을 때 오히려 사회적 후생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후생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야, 케인즈야, 니네가 말이야,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띨띨하고 너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하면 너의 정책은 효과가 있어. 사회효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 네가 정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아무런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거기다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책에서는 뭐 신뢰성 보강 장치랑 해서 좀 얘기를 더 하긴 했습니다. 더 하긴 했는데 요 정도만 이렇게 해 주시고 상황에 맞춰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우선 넘어가셔도 되고요. 할만한데 하시는 분은 요거 책 내용까지 한번 쏙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알고 넘어가자 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루카스 공곡곡선 있어요. 루카스 공곡곡선 나타낸 거. 얘가 필립스 곡선하고 똑같다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해 주세요. 얘랑.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이에요.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은 여기 보시면 우리 파이라고 쓸게요. 파이는 기대가 더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베타로 할게요. 알파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요. 기대가 추가된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두 개가 맥락이 똑같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Y를 놓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실업률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와의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물가 상승률과 필립스 여기 보시면 실업률과의 관계를 필립스 곡선이라 그러고요. 얘와 얘와의 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물가 상승률을 표현했지만 이게 AS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와 얘와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두 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오쿤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좀 봐주세요. 오쿤의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식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르고 보통 문제를 나오게 되면 다 제시되니까 그걸 식을 암기하거나 하지 마세요. 단지 여기 AS 곡선과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이 두 가지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ISLM부터 AD, AS 곡선 이게 다 경기 변동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걸 더 나가서 우리가 경기 변동의 두 마리 토끼 관심이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거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기 변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